편집자가 대부분의 영상 편집 작업을 수행하는 타임라인 패널은 다양한 옵션과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번 강좌에서 타임라인 패널에 대하여 한꺼번에 다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다소 길기 때문에 두 개의 강좌로 나누어 편성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임라인 패널의 기본적인 기능과 활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은 기본적으로 타임 코드, 타임 룰러, 플레이 헤드, 비디오 오디오 트랙, 줌 스크롤바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은 프로젝트 패널로부터 비디오, 그래픽, 사진, 사운드와 같은 다양한 미디어 클립을 드래그하고 드랍하여 추가한 후 자르고, 늘리고, 붙이고, 이동하는 등의 실질적인 영상 편집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패널입니다. 추가한 미디어 클립들의 장면 전환을 포함한 다양한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 곳도 타임라인 패널입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타임 코드에 표시되는 숫자는 CTI 마커, 즉 재생 헤드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지난 강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임 코드의 작동 방식은 소스 패널에서 표시되는 작동 방식과 동일합니다. 타임 코드와 타임 룰러는 단위가 시, 분, 초, 프레임으로 표시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재생 헤드의 위치는 프로그램 모니터의 타임 코드에도 디스플레이되고 프로그램 모니터 하단에 있는 재생 헤드와 연동되어 함께 작동됩니다. 재생 헤드를 좌우로 드래그하면 영상의 특정한 위치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해당 위치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왼쪽 화살표 또는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재생 헤드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1프레임씩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영상 클립에서 특정한 장면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고 싶을 때 1프레임씩 이동할 수 있는 왼쪽 화살표 또는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편리합니다. 단축키 Shift 왼쪽 화살표 또는 Shift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재생 헤드를 왼쪽 또는 오른쪽 방향으로 5프레임씩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아래 화살표 또는 위 화살표를 누르면 재생 헤드를 다음 또는 이전 클립과 클립 사이의 경계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홈키를 누르면 재생 헤드를 맨 앞으로 이동할 수 있고 엔드키를 누르면 맨 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영상을 일반 속도로 재생할 수 있고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영상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단축키 J를 누르면 영상을 1배속으로 거꾸로 재생할 수 있고 L을 누르면 앞으로 재생할 수 있으며 K를 누르면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J를 연속해서 2번 누르면 영상을 2배속으로 거꾸로 재생할 수 있고 L을 연속해서 2번 누르면 2배속으로 앞으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J를 연속해서 3번 누르면 영상을 4배속으로 거꾸로 재생할 수 있고 L을 연속해서 3번 누르면 4배속으로 앞으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J를 연속해서 4번 누르면 영상을 8배속으로 거꾸로 재생할 수 있고 L을 연속해서 4번 누르면 8배속으로 앞으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Shift J를 누르면 느리게 거꾸로 재생할 수 있고 Shift L을 누르면 느리게 앞으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누르는 횟수에 따라 거꾸로 또는 앞으로 빠르게 재생이 가능한 단축키 J나 L과 마찬가지로 Shift를 누른 상태로 J나 L을 연속해서 2번, 3번, 4번 누르면 2배,
4배, 8배 느리게 거꾸로 또는 앞으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의 타임 코드 바로 아래를 보면 6개의 아이콘이 표시되는데 마우스를 오버하면 아이콘의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콘인 Insert and Override Sequences as Nested or Individual Clips 기능은 이번 강좌의 후속 강좌에서 소스 패치와 트랙 대상 지정에 관하여 설명할 때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석 모양의 스냅 인 타임라인 아이콘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자석 기능이 적용되어 타임라인 패널에서 클립을 이동하고 추가할 때 다른 클립의 끝 또는 시작 지점 그리고 시퀀스나 클립 마커에 자석처럼 붙여줍니다. 단축키 컨트롤 Z를 눌러 취소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자석 모양의 스냅인 타임라인 아이콘을 클릭하면 비활성화할 수 있고 다시 스냅인 타임라인 아이콘을 클릭하면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간편하게 단축키 S를 눌러 스냅인 타임라인 기능을 비활성화하거나 또는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냅인 타임라인 아이콘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이 편리하지만 여러 개의 미디어 클립을 가지고 많은 트랙을 사용하는 타임라인에서 복잡한 작업을 할 경우 모든 것에 스냅되어 불편할 때는 스냅인 타임라인 아이콘을 누르거나 또는 단축키 S를 눌러 자석 기능을 비활성화하면 됩니다. 링크드 셀렉션 아이콘이 파란색일 때는 활성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링크드 셀렉션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링크된 비디오 클립과 오디오 클립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링크드 셀렉션 아이콘을 클릭해 비활성화한 상태에서 링크된 클립을 클릭해 보면 서로 링크된 비디오 클립과 오디오 클립일지라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디오 클립만 또는 사운드 클립만 삭제하거나 이동하는 등의 개별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Z를 2번 눌러 원래 상태로 되돌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링크된 비디오 클립과 오디오 클립을 함께 선택하기 때문에 다시 링크드 셀렉션 아이콘을 클릭해 활성화합니다. 지금처럼 링크드 셀렉션이 활성화된 상태일지라도 단축키 Alt를 누른 상태로 링크된 클립을 클릭하면 마치 링크드 셀렉션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선택하는 것처럼 비디오 클립과 오디오 클립을 따로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오디오 시퀀스 탭을 선택합니다. 지금 보시는 비디오 오디오 시퀀스처럼 처음부터 소스 패널에서 비디오와 오디오를 각각 타임라인 패널에 클립을 추가한 경우라면 링크드 셀렉션의 기능이 작동되지 않으며 여전히 따로따로 선택됩니다. 만약 불러온 클립을 함께 선택하고 싶다면 그룹으로 묶고 싶은 클립들을 함께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그룹을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컨트롤 G를 누르면 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링크된 클립이든 개별 삽입된 비디오나 오디오 클립이든 상관없이 여러 개의 클립에 그룹 명령을 적용하면 같은 그룹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된 클립을 클릭하면 그룹된 모든 비디오와 오디오 클립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룹된 클립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언그룹을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컨트롤 Shift G를 눌러 그룹을 해제하면 비디오 클립과 오디오 클립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홀리랜드 뮤지컬 시퀀스 탭을 선택합니다. 프리미어 프로는 타임라인 패널에 여러 개의 마커를 추가하여 메모나 주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커를 사용하면 중요한 시간 지점을 표시하여 쉽게 클립의 위치를 지정, 배치, 정렬할 수 있고 중요한 작업이나 사운드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볼 수 있는
Add 마커 아이콘은 소스 패널과 프로그램 패널에도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단, 소스 패널에서 추가하는 클립 마커는 프로젝트 패널에서 더블 클릭하거나 타임라인 패널에서 클립에 더블 클릭하여 소스 패널에 디스플레이 되는 단일 미디어 클립에만 추가되고, 타임라인 패널이나 프로그램 패널에 추가하는 타임라인 마커는 서로 연동되며 소스가 아닌 시퀀스에 추가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마커를 추가할 수 있는 곳은 작업 중인 시퀀스의 타임라인과 선택한 특정 미디어 클립입니다. 먼저 시퀀스의 타임라인에 마커를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타임 코드에 1480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재생 헤드의 위치를 1분 48초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여러분이 타임라인에 마커를 추가할 때 반드시 명심하여야 하는 것은 어떤 클립도 선택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빈 공간을 클릭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Shift A를 누르면 모든 선택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무 클립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Add 마커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또는 단축키 M을 누릅니다. 타임라인 패널을 보면 재생 헤드가 위치한 곳을 기준으로 타임 룰러 바로 위에 타임라인 마커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패널의 재생 헤드 위에도 동일하게 타임라인 마커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마커에 정보를 추가하기 위해 타임라인 패널에서 마커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마커 대화 상자에서 네임에 라자로스, 코멘츠에 Jesus, Racist, Lazarus, From the Dead를 입력한 후 마커 컬러는 오렌지색을 선택합니다. 옵션스 영역을 보면 4개의 마커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코멘트 마커는 마커의 기본 유형으로 마커에 이름과 설명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챕터 마커를 선택하면 프로젝트에 챕터 마커가 적용되어 시청자들이 마커를 사용하여 비디오의 해당 챕터 마커 지점으로 빠르게 점프할 수 있습니다. 세그멘테이션 마커를 선택하면 작업 흐름을 자동화하기 위해 비디오에 있는 범위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용 세그먼트가 되는 특정 위치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웹 링크를 선택하면 동영상 클립의 선택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URL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옵션은 그대로 두고 OK를 클릭해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을 보면 마커의 색상이 오렌지색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커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마커의 이름, 위치, 그리고 입력한 정보가 함께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커를 좌우로 이동하면 자유롭게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퀀스의 타임라인에 추가된 오렌지색 타임라인 마커가 프로그램 패널 하단에도 동일하게 표시되고, 마우스를 오버하면 마커의 정보도 동일하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시퀀스의 타임라인이나 프로그램 패널에서 추가한 타임라인 마커는 소스 패널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단축키 Ctrl Z를 눌러 취소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퀀스의 타임라인이 아닌 클립에 마커를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타임 코드에 3점점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재생 헤드를 3분 위치로 이동한 후 두 번째 클립을 선택합니다. Add 마커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또는 단축키 M을 누릅니다. 선택한 클립에서 재생 헤드가 위치한 지점을 기준으로 비디오 클립과 오디오 클립에 각각 클립 마커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클립에 추가한 마커는 시퀀스의 타임라인에 추가한 마커와 다르게 타임라인 패널에서 클립 마커를 더블 클릭해도 마커 대화 상자를 열 수도 없고 마커의 위치를 이동하거나 삭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클립에 추가한 마커는 어떻게 정보를 추가하고 이동할 수 있을까요? 현재 추가한 클립 마커는 소스 클립에 직접 추가되었기 때문에 개별 클립을 디스플레이 해주고 편집할 수 있는 소스 패널을 사용해야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마커를 추가한 미디어 클립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클립이 소스 패널에 디스플레이 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클립에 추가했던 클립 마커가 소스 패널에는 디스플레이 되고 프로그램 패널에는 디스플레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스 패널에서 클립 마커에 더블 클릭해 마커 대화 상자를 엽니다. 네임에 Last Supper, 코멘츠에 Jesus eats the Last Supper with his disciples를 입력한 후 마커 컬러는 마지막 색상을 선택합니다. 옵션스는 코멘트 마커를 선택하고 OK를 클릭해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클립에 추가한 마커의 색상이 소스 패널과 타임라인 패널에서 모두 아쿠아 색상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스 패널에서 클립 마커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마커의 이름, 위치, 그리고 설명이 함께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스 모니터 하단에 비디오와 오디오 클립에 각각 추가된 설명 텍스트가 V1, A1으로 표시됩니다. 여기서 V1과 A1은 클립 마커가 추가된 클립이 위치하고 있는 트랙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클립 마커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마커의 이름만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스 패널에서 마커를 이동하면 타임라인 패널의 미디어 클립과 연동되어 동일하게 위치가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홈키를 눌러 재생헤드를 맨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Markers, Go to Next Marker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Shift M을 누르면 다음 마커로 이동할 수 있고 Markers, Go to Previous Marker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Shift M을 누르면 이전 마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커를 수정하거나 또는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스 패널에서 마커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다시 마커 대화 상자를 열어 언제든지 원하는 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캔슬을 클릭해 대화 상자를 닫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커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마커를 추가한 미디어 클립을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보면 마커를 삭제할 수 있는 메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클립 마커는 타임라인 패널에서 추가할 수는 있어도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소스 패널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스 패널에서 마커를 클릭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클리어 셀렉티드 마커를 선택하면 소스 패널과 타임라인 패널에서 선택한 클립에 적용한 마커만 동시에 제거됩니다. 이번에는 타임라인 패널에 추가한 마커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타임라인 마커를 선택합니다. Markers, Clear Selected Marker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Alt M을 누릅니다. 시퀀스 타임라인에 추가되었던 타임라인 마커가 제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렌치 모양의 타임라인 디스플레이 세팅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타임라인 패널을 위한 다양한 디스플레이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체크된 항목은 타임라인 패널에 표시해주고
체크되지 않은 항목들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홈키를 눌러 재생헤드를 맨 앞으로 이동한 후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프로그램 패널을 보면 영상 하단에 캡션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C 모양의 캡션 트랙 옵션스 아이콘을 클릭한 후 Show All Caption Tracks를 선택하면 영상에 추가한 모든 캡션 트랙을 볼 수 있습니다. 캡션 트랙 작업 방법은 자막에 대한 강좌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키보드에서 더하기를 누를수록 타임라인 패널에서 재생 헤드가 위치한 곳을 기준으로 클립의 가로 길이 보기를 확대할 수 있고 빼기를 누를수록 클립의 가로 보기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단, 더하기, 빼기는 넘패드에 있는 더하기 빼기에서는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백스페이스의 왼쪽에 있는 더하기 빼기를 눌러야 합니다. 한글 키보드에서 원을 누르면 모든 클립의 가로 길이 보기를 타임라인 패널 길이에 맞춰주므로 모든 클립을 숨김없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단축키 더하기 빼기 원은 클립의 길이를 확대, 축소, 맞출 때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외우시면 좋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의 하단을 보면 가로 방향의 줌 스크롤 바를 볼 수 있습니다. 줌 스크롤 바의 양쪽 끝에 있는 둥근 슬라이더를 좌우로 이동하면 재생 헤드가 위치한 곳을 기준으로 클립 보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가로 방향의 줌 스크롤 바를 좌우로 이동하면 타임라인 패널을 가로 방향으로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가로 방향의 줌 스크롤 바를 더블 클릭하면 줌 스크롤 바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1을 눌러 클립의 길이를 타임라인 패널에 맞추겠습니다.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의 오른쪽 경계를 보면 세로 방향의 줌 스크롤 바를 볼 수 있습니다. 비디오 트랙에서 둥근 슬라이더를 아래 또는 위로 이동하면 비디오 클립의 높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고 클립의 높이가 확대되면 클립을 썸네일 이미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오디오 트랙에서 둥근 슬라이더를 아래 또는 위로 이동하면 오디오 클립 썸네일의 높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의 줌 스크롤 바를 위 또는 아래로 이동하면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의 위치를 위나 아래로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에서 줌 스크롤 바를 더블 클릭하면 트랙의 높이를 가장 낮은 상태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더하기를 누를수록 비디오 트랙의 높이를 확장할 수 있고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를수록 비디오 트랙의 높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축키 Alt 작은 따옴표를 누를수록 오디오 트랙의 높이를 확장할 수 있고 Alt 빼기를 누를수록 오디오 트랙의 높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축키 Shift 더하기를 누르면 오디오와 비디오 트랙의 높이를 동시에 함께 확장할 수 있고 Shift 빼기를 누르면 오디오와 비디오 트랙의 높이를 동시에 함께 축소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의 비디오 트랙에서 눈 아이콘의 오른쪽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트랙에 추가한 모든 비디오 클립의 높이만 확장해 썸네일 상태로 볼 수 있고 다시 더블 클릭하면 클립의 이름만 표시해주는 최소 높이를 갖는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같은 방법으로 타임라인 패널의 오디오 트랙에서 음성 더빙 기록을 의미하는 마이크 아이콘의 오른쪽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트랙에 추가한 모든 사운드 클립의 높이를 확장한 상태로 볼 수 있고 다시 더블 클릭하면 최소 높이를 갖는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눈 아이콘 오른쪽 빈 공간과 마이크 오른쪽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비디오와 오디오 트랙의 높이를 확장하거나 축소할 경우에는 다른 비디오와 오디오 트랙 높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축키 Shift 더하기를 눌러 비디오와 사운드 트랙의 높이를 동시에 확장한 후 컨트롤 빼기를 2번 눌러 비디오 트랙의 높이를 축소하고 Alt 빼기를 2번 눌러 오디오 트랙의 높이도 축소하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의 왼쪽 가장자리 첫 번째 칼럼은 Source Patching for Insert and Overwrite 영역으로서 프로젝트 패널에서 선택한 소스에 따라 V1, V2, V3와 A1, A2, A3 등으로 표시되고 아무 소스도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칼럼에 표시되는 Source Patching for Insert and Overwrite와 세 번째 칼럼에서 볼 수 있는 V1, V2, V3와 A1, A2, A3 등으로 표시되는 Toggle the Track Targeting for this track 기능은 후속 강좌에서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디오와 오디오 트랙의 왼쪽에는 다양한 모양의 아이콘들이 칼럼으로 제공됩니다. V1과 A1 트랙에서 열린 자물쇠 모양의 토글 트랙 락 아이콘을 각각 클릭하면 색상이 파란색으로 바뀌고 닫힌 자물쇠 모양으로 변경됩니다. 잠긴 트랙에 추가된 모든 클립에 대각선 패턴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트랙이 잠겼기 때문에 잠긴 트랙에 위치한 남은 아이콘들이 비활성화되고 클립 위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해도 선택하거나 이동하는 등의 편집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V1과 A1 트랙에서 다시 토글 트랙 락 아이콘을 클릭해 잠금을 해제하겠습니다. 링크된 클립 막대가 쌓여 있는 모양의 토글 싱크 락 아이콘은 동기화 잠금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동기화 잠금 전환을 의미하는 토글 싱크 락 아이콘을 클릭하면 아이콘 위에 동기화 잠금이 비활성화되었음을 의미하는 역슬래시가 표시되고 다시 클릭하면 동기화 잠금이 활성화됩니다. 지금부터 토글 싱크 락이 활성화된 트랙과 비활성화된 트랙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키보드에서 아래 화살표 또는 위 화살표를 눌러 재생 헤드를 여러 개의 트랙이 쌓여 있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V3 트랙과 A3 트랙에 있는 토글 싱크 락 아이콘을 클릭해 동기화 잠금을 비활성화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보이 MP4를 선택한 후 키보드에서 콤마를 눌러 재생 헤드의 위치에 삽입합니다. 동기화 잠금이 활성화된 V1, V2, A1, A2 트랙에 있는 모든 클립들은 삽입된 보이 MP4 길이만큼 뒤로 밀려나고 동기화 잠금이 비활성화된 V3, A3 트랙에 있는 클립은 다른 클립들이 뒤로 이동할 때 함께 이동하지 않고 원래 위치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축키 Ctrl Z를 눌러 취소하겠습니다. V3 트랙과 A3 트랙에 있는 비활성화된 토글 싱크 락 아이콘을 클릭해 활성화하겠습니다. 홈키를 눌러 재생 헤드를 단일 클립이 있는 맨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비디오 트랙에서 트랙 출력 켜기, 끄기를 의미하는 눈 모양의 토글 트랙 아웃풋 아이콘을 클릭하면 색상이 파란색으로 바뀌고 트랙에 추가한 아웃풋을 볼 수 없음을 의미하는 역슬래시 막대가 눈 아이콘에 표시됩니다. 트랙의 아웃풋을 숨겼기 때문에 재생 헤드를 이동해 보면 프로그램 모니터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고 검은 화면만 표시됩니다. V1 트랙에서 다시 토글 트랙 아웃풋 아이콘을 클릭해 숨김을 해제하면 프로그램 모니터에 원래대로 영상이 표시됩니다. 토글 트랙 아웃풋 아이콘은 아웃풋을 보거나 숨기는 기능이기 때문에 비디오 트랙에만 표시되고 볼 수 없는 소리를 편집할 수 있는 오디오 트랙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홈키를 눌러 재생 헤드를 맨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디오 트랙에서 M으로 표시되는 트랙 음소거를 의미하는 뮤트 트랙 아이콘을 클릭하면 트랙 음소거가 활성화되어 민트 그린 색상의 박스가 표시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프로젝트를 플레이할 때 해당 오디오 트랙에 추가한 사운드만 음소거해 주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뮤트 트랙 아이콘을 클릭해 음소거 기능을 비활성화하겠습니다. 키보드에서 아래 화살표를 2번 눌러 재생 헤드를 여러 개의 트랙이 쌓여 있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 재생해 보면 3개의 서로 다른 사운드가 같은 시간대에 서로 겹쳐 있어 3개의 오디오 사운드가 동시에 재생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 트랙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의 레이어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트랙에 미디어 클립을 층으로 쌓아 놓으면 위 트랙에서 아래 트랙으로 내려다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최상위 트랙에 추가한 클립부터 최하위 트랙에 추가한 클립이 순서대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영상, 그래픽, 자막을 트랙에 배치해야 한다면 어떤 순서로 쌓아야 할까요? 맨 위 트랙에 자막, 바로 아래 트랙에 그래픽, 맨 아래 트랙에 영상을 배치하면 3개의 시각적 클립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맨 꼭대기 트랙에 추가한 클립이 시퀀스를 가득 채우고 있는 영상이라면 아래에 쌓여 있는 그래픽과 자막을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비디오 트랙의 순서는 편집 작업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클립을 위 트랙에 추가하고 어떤 클립을 아래 트랙에 추가할 것인지 계획하고 작업해야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비디오 클립을 가지고 작업하는 비디오 트랙과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운드 클립을 가지고 작업하는 오디오 트랙은 비디오 트랙과 작동 원리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배경음악, 효과음악, 내레이션 사운드를 서로 다른 트랙에 층으로 쌓아서 배치하였다면 오디오는 트랙에 쌓아놓은 순서에 상관없이 모든 사운드 클립이 합쳐진 소리가 됩니다. 키보드에서 위 화살표를 눌러 재생 헤드를 여러 개의 트랙이 쌓여 있는 위치로 이동하겠습니다. A1 오디오 트랙에서 S로 표시되는 솔로 트랙 아이콘을 클릭하면 솔로 트랙 기능이 활성화되어 노란색 박스가 표시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사운드 파일을 겹쳐 쌓은 3개의 트랙 중에서 A1 오디오 트랙에 추가한 사운드만 플레이하고 나머지 A2와 A3 트랙의 사운드는 모두 음소거 해줍니다. 솔로 트랙 기능은 여러 개의 사운드가 서로 다른 트랙에 겹쳐 쌓여 있는 상태로 사운드들이 혼합되었을 때 듣고 싶은 소리만 듣거나 특정 사운드에 집중해서 편집할 때 유용합니다. 방금 보신 뮤트 트랙과 솔로 트랙 기능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뮤트 트랙은 활성화한 트랙 소리만 음소거하고 나머지 트랙의 모든 소리는 들을 수 있으며 솔로 트랙은 뮤트 트랙과 반대 기능으로 활성화한 트랙 소리만 들을 수 있고 나머지 트랙의 모든 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다시 솔로 트랙 아이콘을 클릭해 비활성화하겠습니다. 홈 키를 눌러 재생 헤드를 맨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A1 트랙에서 뮤트 트랙 아이콘을 클릭해 A1 트랙에 추가한 사운드를 음소거합니다. 원하는 오디오 트랙에서 마이크 모양의 보이스 오버 레코드 아이콘을 클릭하면 재생 헤드가 위치한 곳을 기준으로 지정한 오디오 트랙에 사운드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A2 트랙에서 보이스 오버 레코드 아이콘을 클릭하면 프로그램 패널의 모니터에 음성 녹음을 위한 카운트다운 숫자인 3, 2, 1이 표시된 후 레코딩이 표시됩니다. 이 상태에서 내레이션을 녹음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보이스 오버 레코드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또는 스페이스바를 눌러 녹음을 멈추겠습니다. A2 트랙에 녹음된 목소리가 클립으로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패널을 보면 녹음된 목소리가 웨이브 파일로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 생성된 웨이브 파일은 기본적인 이름인 오디오로 시작하기 때문에 디폴트 이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식별하기 좋은 이름으로 변경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오디오 웨이브 파일을 클릭한 후 라자러스 내레이션 웨이브를 입력해 파일의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방금 녹음한 라자러스 내레이션 웨이브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소스 패널에 사운드를 표시할 수 있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소리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 오버 레코드 기능은 영상에 내레이션을 추가할 때 편리한 기능입니다. 지금까지 타임라인 패널의 기본적인 기능과 활용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강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강좌의 바로 후속 강좌에서 타임라인 패널의 주요 기능인 시퀀스를 중첩 또는 개별 클립으로 삽입 및 덮어쓰기 기능, 삽입 및 덮어쓰기를 위한 소스 패치 활용법, 그리고 트랙 대상 지정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가 여러분께서 타임라인 패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프리미어 프로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프리미어 프로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